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공동기관이 내건 불법 현수막이 늘면서 단속의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여름 폭염이 누그러지면서 결실의 계절 가을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공직기강 단속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도심 불법 현수막이 사라지지 않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공기관까지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데 시군은 단속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전라북도 과학축전이 열렸던 도청 근처 도로. 가로수에 줄을 동여매 내건 현수막들이 도로 옆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을 홍보하거나 알리기 위해 도청이 내건 현수막들입니다. 전주시청 뒤편의 도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한다는 전주시의 표지판이 무색하게도 바로 옆에는 공공기관의 현수막이 보란듯이 내걸려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5개 광고법에 따르면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지정된 게시대 이외에서는 현수막을 걸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때 협조청 공문도 좀 있어요. 몇 시간만 좀 봐달라고. 공익 목적으로. 그런 것들은 좀 몇 군데 있거든요. 김제의 한 도로 횡단보도 옆에는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등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도 합니다. 맞은편에 시에서 설치한 게시대가 있지만 이들 기관은 법을 위반하며 도로 옆에 걸었습니다. 단속기관들은 같은 기관끼리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며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이것저것 다 처리할 수도 없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 자체가 홍보성인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경우는 조금 저희 입장에서 철거하기. 시민들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공공기관의 처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철거되는데 국가에서 뭐 하는 행사들은 자꾸 놓아두고 있더라고. 근데 시에서 하는 그 현수막은 왜 철거를 않는가? 불법을 막아야 할 공공기관이 앞장서 불법을 저지르고 단속기관은 봐주기로 일관하는 상황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참여 성과로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농촌지역 산업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지구 조성사업과 영상, 조명, 인터넷을 결합한 차세대 스마트 미디어 센터 구축 사업 등 5개 정부 지원 사업에 공모해 10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전라북도가 올 들어 중앙 공모사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확보한 국비만 102건에 2,800억 원에 이릅니다. 익산에서 경기도 평택을 잇는 가칭 서부 내륙고속도로의 단계별 건설 방식이 논란입니다.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1조 9천억 원을 들어 익산에서 충남 부여를 거쳐 경기 평택까지 138km의 서부 내륙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여에서 평택까지는 오는 2018년 착공하지만 익산에서 부여까지는 2028년 착공 계획으로 사업의 효과와 개발 차별 논란까지 우려됩니다. 금감원 전주 지원에 검사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 지원은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 금융민원이 3배가량 많고 기금운용본부 이전까지 앞두면서 지난 2월 사무소에서 승격했지만 근무 인원이 소폭 늘어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통 출장소와 사무소는 민원 업무를, 지원은 감독 업무를 담당하지만 전주 지원은 검사팀 부재로 소비자 보호 민원 업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누그러지면서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가 본격화했습니다. 알찬 결실과 풍성한 수확 속에서 맞는 가을 축제는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김하연 기자가 안내합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리 갈 건지, 이리 갈 건지, 이리 갈 건지. 잘못 선택하면 또 갔다 오시고. 한 길이 뚫려 있는 것 같아도 중간에 또 선택이 필요해요.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옥수수 사이로 미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양갈래길을 만나 선택의 고민에 빠지고 막다른 길에선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옥수수밭의 추억에 빠지는 사이
출구가 가까워집니다. 또 자연과 함께 경험할 수 있으니까 또 아이들이 이렇게 좀 정서상에 좋을 것도 같고요. 이렇게 또 나오니까 또 재미있고 좋네요. 완주 순지마을 5천여 제곱미터 땅에 펼쳐진 옥수수밭 미로는 마을 주민들이 파종 때부터 미로를 도안해 옥수수를 재배했습니다. 이 미로를 걸으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더 좋은 미로의 구경이 되지 않을까. 반딧불이의 활동 시기에 맞춰 열린 무주 반딧불 축제와 레드푸드 축제로 이름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많은 나들이객들이 몰리며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늦더위까지 모두 물러가는 9월 말이면 본격적인 가을 축제가 시작됩니다. 먼저 건강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가 추석 연휴 다음 주에 열립니다. 이 밖에도 김제 지평선 축제와 정읍 구절초 축제, 임실엔 치즈 축제 등이 9월 말에서 10월 초 잇따라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집중 감찰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를 집중 감찰 기간으로 정하고 5개 반 23명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직속기관과 출연기관 소속 직원들의 복무 상태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전라북도는 명절을 이유로 금품, 향응 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가 적발되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판매된 전통시장 상품권 금액은 지난 2013년 181억 원에서 2014년 282억 원, 2015년 479억 원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판매액은 336억 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추석을 앞두고 판촉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어 전년 수준 유지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포장의 소형화가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핵과족화와 1인 가구 증가, 5만 원을 상한으로 정한 김영란법에 맞춰 농축수산물 선물 포장 단위의 소형화와 판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고급 포장재 사용 자제를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홍삼과 한우, 국화 재배 농가가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부산 소식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도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웃을 돕는 만능 기술사로 나섰는데요. 노인 복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부산 MBC 황재실 기자입니다. 이 동네 만능 기술자로 통하는 맥가이버 삼총사입니다. 처음 찾은 집은 푹푹 찌는 더위에 고장난 콘센트가 말썽입니다. 나사 풀고 부품 교체하고 뚝딱뚝딱 금세 고쳐놨습니다. 됐다. 돌아가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집은 전등이 나갔습니다. 사와야지 뭐. 가격 끊으면 다 저기 갔어. 오래된 부품을 직접 구해다 불을 밝혀주고 부서진 문고리도 야무지게 고쳐놨습니다.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피스가 좀 튀어나왔거든요. 여기 손 이제 만질 때 주의를 좀 하시면 됩니다. 양쪽에도 다. 왕년의 경험을 살려 기술자로 나선 이 3인방은 모두 기초수급 대상자입니다. 경제적 빈곤에 우울증까지 겪었지만 이웃을 도우러 나서면서부터 몸도 마음도 좋아졌습니다. 나이만 많아가지고 혜택만 보고 있는데 뭔가 내도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마치 이런 일이 이제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생겨서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불러주시고 일을 시켜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르신 삼총사는 수급 대상자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된 복지사들이 발굴해냈습니다. 부산시가 주민 밀착도가 높은 동단위, 주민센터로 복지 중심축을 대폭 이관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찾아오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찾아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복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게 느끼시는 거죠.
오는 2018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모든 주민센터가 이곳처럼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복지의 중심이 됩니다. 삼청사 화이팅!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전라북도의 전기 자동차 보급 대수가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까지 도내 보급된 전기 자동차는 36대에 불과해 전국 보급 대수 11,700여 대 가운데 0.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대부분 시도가 공공기관보다는 민간 부분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북은 이와 반대였습니다. 완주를 제외한 전주 시내버스 운영체계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주시의회 이명현 의원은 일부 완주 군민들의 지간선제 도입 반대와 노선 증편 요구 등으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늦어지고 있다며 완주군과 버스 운영체계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현행법의 시내버스 운송은 단일 행정구역 운행이 원칙이라며 전주시만을 대상으로 버스 운행이 가능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전주시의 청년 인구가 갈수록 줄어 맞춤형 인구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시에 거주하는 20살 이상 39살 이하 청년 수는 18만 9천여 명으로 2년 전에 비해 3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최근 청년 통계를 발표하고 앞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과 복지 정책 등 전주시 실정에 맞는 인구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저수지 김제 벽골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또 전국의 마을 만들기 주체들이 정읍에서 학습과 교류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김제시가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벽골제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김제 벽골제가 국내 최초의 저수지로 백제 중방문화권의 뛰어난 토목 기술을 입증하고 있다며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번에 이 벽골제에 대한 어떤 위치, 이것이 이제 백제 중방문화권 속에서 가지는 벽골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이제 김제 벽골제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하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정읍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9번째인 전국대회는 마을 만들기 활동가와 연구가, 지원기관 등 5천여 명이 모여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대안을 찾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마을 만들기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찾고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소통의 장입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마을 만들기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무주군이 지난주 끝난 반딧불 축제에서 태권도 시범단 공연과 태권도 연극 공연 등으로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 외 군민 역량을 결집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선시대 분청사기 가마타가 추가 발굴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분청사기 요지에서 발굴된 가마터는 연소실과 소성실 등이 잘 갖춰진 두기로 공방시설 등이 함께 발굴돼 전북 도자사의 중요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문화재청은 고창 문수사의 목조 석가열의 산불 좌상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문수사 산불 좌상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불교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유행한 불상 양식으로 중앙에 인간 석가열애를 두고 좌우에 약사열애와 아미타열애를 배치했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인 GMO에 반대하는 도민운동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GMO 작물 개발 반대 전북 도민행동은 농촌진흥청이 관계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시험 재배해 완주군 일대의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오는 6일 도청과 농진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해 오늘 GMO 농작물 시험 포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GMO 유전자의 안전성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쌀 농사 역시 풍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쌀값 폭락과 쌓이는 재고로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사상에 햅쌀을 올리기 위해 수확한 쌀값이 26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해 40kg 한 가마에 5만 5천 원 하던 조생종표 가격이 4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쌀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특별한 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쌀값 하락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값 하락의 원인이 생산 과잉과 소비량 감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쌀 자급률이 96%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쌀값이 폭락한 것은 해년마다 5%의 저율 관세로 수입되는 저가 수입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쌀도 충분한데 해마다 40만 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양국 창고 재고량은 올해 200만 톤, 전북 지역은 15만 톤 늘어난 33만 7천여 톤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획기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밥 쌀 수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재고쌀 해소 대책도 절실합니다. 공공급식 확대와 대북 지원 재개, 해외 원조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재고쌀 소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전량, 즉 2016년산 벼 100만 톤 정도를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를 조기에 해야 합니다. 지난해처럼 찔끔찔끔 발표하면 효과도 없이 재정만 탕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환절기 학생들의 감염성 질환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개학을 맞아 유행성 눈병과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성 질환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학교들의 예방 교육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유행성 질환 감염을 막기 위해 손 자주 씻기와 올바른 기침 예절 등의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줄 것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도내 공사립고등학교 24곳을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소집 공고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67%, 회의 결과 공개는 63%만 제대로 이행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보완이 필요한 학교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의 양파 생산량은 크게 늘고 마늘 재배는 정체 수준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의 양파 생산량은 7만 5천여 톤으로 10년 전보다 99.3% 증가했습니다. 마늘은 10년 전보다 1.7% 증가한 6,800톤을 생산했으며 전국 생산량의 2.6% 수준입니다. 전주시가 친환경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은 전주시가 화력과 원자력을 대체할 태양광 지별판 설치에 소극적이고 미세먼지를 줄일 전기자동차 보급도 다른 시도에 비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해 시 소유 청사와 사회복지시설 68곳에 태양열 지별판을 보급하고 전기차도 4년 안에 300대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유랑극장이 내일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있습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제작한 우수 공연을 영상으로 상영하는 온스크린이 내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립니다. 바리톤 김동규가 모레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당신을 위한 노래 위드 김동규란 주제로 무료 공연을 갖습니다. 국악 동요를 들을 수 있는 연주회가 모레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마련됩니다. 한중 전통공예 교류전이 완주 옛 실리터널에 위치한 마중물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는 오늘부터 8일까지 추석을 맞아 센터 앞마당에서 전북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세일 행사가 오늘 풍남문 광장에서 있습니다.
익산시민 추석맞이 노래자랑 예심이 오늘 함여읍 예우회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가 내일 시청 강당에서 방송인 장미화의 초청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가 오늘부터 30일까지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운영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2도, 전주 31도 등 28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해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